자, 여기 발음에서 일단 음, 보세요. 요 단어랑 요 단어. 표준 발음이 뭐냐? 막내가 되고 나탄때가 됩니다. 나단때도 아니고 말레도 아니에요. 다 틀린 발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학교에서 아직 안 배웠겠지만 바뀌는 방향은 어떤 거냐면 나지 디귿으로 바뀌고 히읗과 때가 되는데 이때 디귿과 히읗이 결합해서 티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 탄, 때가 되죠. 아는지 모르겠지만 받침에서는 발음될 수 있는 제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받침에서는 받침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 여기가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할 때 특징을 보면 저기다 써야 되겠다. 자, 이거 보면 초성에는 이응을 발음할 수 없습니다. 초성에 여기 까닭 여기 이응 은일 때 은은 발음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아, 야, 여 발음할 수 있지? 그런데 아, 야, 여도 발음하는데 위에 걸 발음할 때나 밑에 거 발음할 때 차이가 없어요. 그 말은 이응은 발음되지 않는 거야. 초성의 이응은. 근데 왜 써? 형식적으로 써 넣는 거야. 왜? 없으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초성은 그렇고 중성은 모든 모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종성은 뭐냐?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요. 발음할 때. 첫 번째, 한 개의 자음만 발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펠링에서 받침에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으면 딱 종성의 제약 조건에 걸려버려요. 첫 번째 제약 조건. 아, 둘 중에 하나만 발음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리을기역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갑니다. 탈락이죠. 탈락. 두 번째 제약 조건은 대표음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자음이 발음이 돼도. 자음은 총 19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는 뭐 있냐면 바닷가, 미남이랑이라는 거. 이 제약 조건에 걸려버립니다. 요게 종성 발음의 제약 조건. 이거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해. 자, 그러면 보세요. 나탄때에서 예를 보시면 어 그러면 언제 그러면 이런 제약에 걸리느냐? 종성의 제약에. 화면 보이지? 네, 보입니다. 어. 언제 이렇게 그 받침에서 이런 제약이 발생하냐면 이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알아두시면 돼요. 어떤 경우냐? 받침, 종성, 끝소리, 뒤에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올 경우에만 그대로
받침 은 뒤에 그대로 발음한다. 그 말은 제약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뭐지? 잠깐만. 그러면 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제약을 받는다. 자, 이렇게 볼게. 이 말이 일단 지금 어렵겠지만, 자, 의미 없는 모음 음절. 얘가 뭐냐면, 그래서 의미 없다라는 건 조사, 어미, 접사, 알맹이 의미가 없는. 얘네들이 오면, 근데 얘네들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게 나오면 그대로 발음해. 자, 요거 이렇게 얘기해 줄게. 요걸 제약이라고 할 때 지금은 디테일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가르쳐 주는 것마다 그때그때 외우는 거야. 이럴 때 이것에 해당하면 어떤 경우 의미 없는 모음절이 뒤에 오는 경우에 해당을 하면 아이 색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가 아닌 경우에는 제약을 받습니다. 어떤 제약? 한 개의 발음, 한 개만 발음돼야 된다는 것 또는 동시에 대표음만 대표음으로만 발음될 수 있다는 그 제약을 받아요. 사례를 들어볼게. 자, 봐봐. 자, 봅시다. 받, 받침만 보세요, 받침만. 지금 받침이 있죠? 받침이 있는데, 요 받침 뒤에 아무것도 안 왔죠? 의미 없는 모음음절, 우리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밥 말고, 이렇게 갑시다. 구개어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음, 앞에다가 애가 붙었다 칩시다. 애가 바로 뭐예요? 의미 없는 조사. 근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니까 해당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는 법칙이라고 불러요. 여는 법칙은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거부터 설명하냐면 다른 거보다 이게 가장 강력한 규칙이어서 이걸 먼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시 자니? 아니요, 듣고 있습니다. 봐봐. 우리가 받침의 경우 우리말에선 받침의 경우 이런 제약이 발생해. 받침에선 두 개의 자음을 발음할 수 없어. 한 개의 자음만 발음할 수밖에 없어. 두 번째 제약은 대표음으로만 발음되는 거야. 뭐로? 바닷가 미남이랑. 자, 다시 뭐로 발음된다고? 바닷가 미남이랑. 외워둬야 돼. 바닷가 미남이랑으로만 발음될 수 있어. 정성에선. 근데 이런 제약에 걸리는 경우가 언제냐? 우리가 받침 뒤에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오는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발음하기 때문에 받침을 그대로 발음하는 거여서
제약에 걸리지 않습니다. 얘가 오게 된다면. 그런데 얘가 아니라면 뒤에 제약을 받아요. 이 두 개의 제약을. 그럴 때 요 룰을 우리는 여는 법칙이라고 해요. 여는 법칙.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봅시다. 옷에다가 애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여는 법칙이 적용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 받침의 시옷은 제약을 받지 않아요. 뒤를 그대로 넘깁니다. 그래서 어떤 발음이 돼? 오세가 되죠. 이거는 음운 변동이 아닙니다. 여는 법칙이 적용됐어요. 생각해 볼게. 이응은 발음되지 않아. 그럼 스펠링에 뭐 있어? 오와 시옷, 어이의 애가 있죠. 발음 속에다 뭐가 있어요? 이응은 발음되지 않아. 오와 시옷, 어이의 애가 있죠. 오와 시옷, 어이의 애. 똑같지? 그래서 얘는 음운 변동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받침 뒤에 뭐가 왔어요?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왔습니다. 얘가 조사예요. 확인해 보죠. 똑같은 경우. 자, 이걸 봅시다. 옷 단독으로 왔다고 칩시다. 이 경우는 어때요? 여는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뒤에 의미 없는 모음절이 안 왔잖아. 단독 발음했잖아. 자, 여는 법칙의 예외 상황이지. 의미 없는 모음절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은 상황. 그러면 제약을 받습니다. 뭐? 이중을. 시옷을 봤더니 대표음에 해당이 되지 않죠. 바닷가 미남이랑이. 그럼 뭘로 바꿉니까? 이렇게 해서 디귿으로 바뀌는 옷으로 바뀐다. 마찬가지야. 옷 과가 붙었다고 칩시다. 뒤에 어때요? 음절이 왔는데 음절이 왔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아니죠? 애처럼 조사이긴 맞습니다. 조사이지만 모음 음절이 아니에요. 여는 법칙이 적용될 조건이 아닙니다.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제약을 받아요. 어떻게요? 똑같습니다. 뭘로 바뀌어요? 시옷이 디귿.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것 때문에 기억이 쌍기역으로 바뀌어서 꽈가 됩니다. 하나 더. 또 다른 경우를 보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옷에 안이 들어갔다 치죠. 이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 맞습니다. 그런데 얘는 의미가 있는 애예요. 조사, 어미, 접사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는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경우는 뭐 제약 조건 한 개의 자음만 혹은 대표. 시옷은 발음되지 않는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 디귿, 안에서 발음될 때 오, 단이 되죠. 뒤를 자리 비어 있으니까 뒤로 넘기는 겁니다. 같이. 5단이 됩니다. 얘네들 다 어때요? 왜 시옷 받침이 왜 바뀌었어요? 이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받침은 제약을 받습니다. 여는 법칙이 아닌 경우엔 다 제약을 받아요.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전부 다 제약을 받습니다. 어떤 제약? 한 개의 자음만 또는 대표음이 아니라면 대표음으로 발음되는. 여기 지금 보세요. 나타날 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받침이 지금 여는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 제약을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제약. 자음은 일단 하나니까 1번은 제약 안 받고요.
지읒은 대표음이 바닷가 미남이랑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걔가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는 대표음으로 바뀌는. 그리고 디귿이 히읗과 결합하면 히읗은 변태 같아서 트가 됩니다. 나타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죠. 여기도 어때요? 이 경우 받침 리을 기억이 있는데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오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죠. 왜? 뒤에 내로 시작하니까 자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약을 받습니다. 바로 둘 중에 하나. 뭐 일단 한 개의 자음만 발음돼야죠. 근데 뭐가? 리을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발음된다? 내가 되고 여기에 이응으로 바뀝니다. 막내. 그래서 이게 표준 발음이에요. 이게 첫 페이지에서 나온 요 사례인데 요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나가죠. 이거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중학교 때. 표를 이렇게 지금 구성했는데 한 번만 봅시다. 말로 얘기할게요. 조미치, 입술, 잇몸, 센 입천장, 딱딱한 여린 입천장, 목청. 얘네를 괜히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음은 총 40개예요. 아니, 총 자음은 19개입니다. 19개인데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이 중에 위에 있는 대다수의 자음, 밑에 있는 얘네. 자, 비음과 유음은 미남이랑 4개가 있는데, 미남이랑 4개가 있는데, 이 표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글자의 모양을 외울 겁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울림소리라고 불러요. 일단 자음 4개, 미남이랑밖에 없습니다. 그럼 19개에서 나머지 15개는 안 울림소리예요. 얘네들이 다 안 울린 소리입니다. 크게 자르면 여기서 잘려야 돼요. 자, 더 가보죠. 이럴 때 구강 구조를 잠깐만 그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구강 구조를. 그러면 발음 기관을 좀 얘기하자면 얘네들이에요. 두 입술, 혀끝과 윗잇몸, 혓바닥과 딱딱한 입천장, 혀 뒤와 말랑말랑한 입천장, 그리고 목청. 얘네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순차적으로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목청까지. 그래서 파열음은 바닷가는 막았다 빵 터지면서 나는 소리. 빵 막았다 빵 터트리는 소리고요. 파열음, 파열. 얘네들은 숨을 막지 않고 입으로 숨 쉬면 스를 발음하려고 숨 쉬거나 흐를 발음하려고 준비하고 발음을 하지 않은 채 숨을 쉬면 바, 숨이 쉬어집니다. 얘네들은 스치듯이 소리가 나고요. 파찰음은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막았다 빵 터지는 파열음과 치는 찰. 그래서 이름을 두 개, 파와 찰을 따서 파찰음의 성격 같습니다. 그럴 때 글자의 모양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음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음에는 19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자, 예사소리, 된소리, 경음, 거센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음과 유음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글자의 모양을 통해서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얘기할게. 구강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혀끝으로 입술부터 해서 쭉 혀끝으로 위에를 훑어보면 이빨, 입술, 이빨, 딱딱 잇몸, 딱딱한 입천장 간지럽지. 말랑말랑한 입천장 이렇게 쭉 훑어지죠. 그 순서를 꼭 생각해주고 예사술에 뭐가 있냐면요. 바, 다, 가, 장, 사가 있습니다. 된소리는요. 바, 따, 가, 장, 사가 있어요. 거센 소리는요. 얘네 바닷가 장사에 히읗을 더하면 프, 트, 크, 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음과 요음은 미, 남, 이, 랑이 있어요. 이렇게 표를 보면 좋습니다. 그럴 때 잘 보세요. 얘네들은 조음 위치가 같습니다. 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글자 모양 봐봐. 비읍에도 미음이 들어가 있고요. 쌍비읍에도 미음이 들어가 있고, 피읍에도 미음이 들어가 있고, 미음에도 미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두 입술을 담은 듯한 모습이에요. 다물었을 때 네모처럼 생기는 두 입술의 모양을 따서 미음으로 넣은 겁니다. 얘네들은 다 뭐다? 조음 위치가 같다. 어디로? 두 입술로. 두 입술로.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보세요. 얘는요, 다 니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 모양 꼭 기억하세요. 니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니은을 공통적으로. 어, 얘네는 다 같은 자리에서 나는 소리예요. 니은은 어디냐면 요 혀끝이 다를 발음하려고 준비하거나 아 하다가 아 발음하면 혀끝이 위로 올라가서 닿습니다. 윗잇몸에. 이런 식으로 닿아요. 그때 여기 보세요. 여기가 어때요? 니은의 형태죠. 자, 니은의 형태를 보고 어디에 닿았다? 쭉 해서 이빨이 있는 윗잇몸에 닿았다. 혀가. 자, 니은 이 글자 모양을 통해서 혀끝이 혀끝이 윗잇몸 이빨이 있는 윗잇몸에 닿았다. 여기에 닿았다. 혀끝이. 혀끝이 여기에 닿았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부근에 바로 이빨이 붙어 있습니다. 이빨의 모양이 어때요? 시옷을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죠? 윗잇몸에 있는 이빨. 그래서 이빨, 요 시옷도 옛날엔 달랐지만 현대어에서는 요 시옷도 얘랑 같은 데서 나는 소리로 봅니다. 좋은 위치가 같아요. 발음되는 위치가. 그리고 여기를 건너뛰어서 여기를 봅니다. 아 하다가 악 발음하면 여기를 잘 보세요. 혀 뒤가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목젖 있는데 악 이렇게 악 이렇게 달라붙어요. 아셔야 돼요. 그 모양이 어때요? 기억. 얘네 잘 보세요. 이렇게 혀 뒤가 말랑말랑한 입천장 목젖 있는데 붙는 그 위치. 그 위치입니다. 이응이 생뚱맞죠? 이응도 잘 보세요.
기억이 녹아 있습니다. 유치하지만 이응을 보세요. 기억이 녹아 있습니다. 자, 다시 이응을 보세요.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외우기 하려고 기억이 녹아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예요. 어디? 혀 뒤. 여기. 얘네들은 그래서 얘와 얘와 물론 얘는 얘랑도 같죠. 좋은 위치 같고요. 이빨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빨 뭐야? 혀 끝이 윗잇몸에 닿아 있는 니은. 이게 발음 혀 끝이 윗잇몸. 윗잇몸에 이빨이 있어요. 얘네들이 좋은 위치가 동일해요. 얘네들은 얘네들끼리 좋은 위치가 동일합니다. 혀 뒤. 히읗은 저기 끝에 목청이에요. 별건 없고요. 자, 얘가 남았습니다. 얘를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짝대기 표시가 뭐냐? 여기는 짝대기 표시. 위아래 입이 다물어져 가지고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디가? 여기 혓바닥과 딱딱한 입천장이 붙어 있는 상태의 모습이에요. 붙어 있어. 붙어서 숨을 막고 있다가 막았다가 빵 터지면서 빵. 시옷의 발음. 스니까 찰, 마찰. 막았다 빵 터지니까 파찰. 어디라고? 그러니까 이 구간 구조에서 위아래가 닿아가지고 평평해 보이는 부분, 붙어가지고 평평해질 수 있는 부분은 천장밖에 없습니다. 딱딱한 입천장. 저 딱딱한 입천장에 빵. 볼게요. 얘네들이 뭡니까? 잘라보면 위에가 안 울림 소리. 밑에가 울림 소리죠.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유튜브로 올릴 테니까 반복해서 봐야 돼. 일단 기본적인 거. 오늘은 좀 느리더라도 한 번 더 보충하면서 되게 빨리 나올 거야. 이럴 때 안 울림 소리에서 얘네들 어때요? 막았다 빵 터트리는 파열음. 예, 얘네는 어때요? 시옷과 쌍시옷 히읗은 뭐요? 마찰. 얘는 어때요? 두 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았다가 빵. 그래서 차례 얘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차름 뭐야? 차름 막았다 빵 터지면 나는 소리 빵. 얘네 비음 미남이랑 되죠? 자, 그럴 때 코에서 울리는 소리, 입 안에서 흐르듯이 나는 소리. 그럴 때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요? 얘네들끼리 조음 위치가 같아요. 글자의 형태도 따세요. 니은 걸리니까 다 똑같습니다. 얘만이 아니라 니은만 생각하지 말고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습인데 이빨도 거기 있죠. 이빨의 모양 가진 얘네들도 조음 위치가 같아요. 그지? 그리고 얘네들 어때요? 기억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저 여린 입천장 닿는 부분 빵스. 이거는 뭐야? 딱딱한 입천장 혓바닥.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글자의 모형에서 같은 거를 따지면 돼요. 글자의 모양에서. 지금 잘 보시죠. 글자의 모양에서. 니은 다 있어야 돼. 그런데 뭐가?
이빨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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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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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음. 다 좋은 위치가 같은 것들입니다. 글자의 모양이. 발음하면 막았다 빵 터지는 소리 바닷가. 마찰. 빵. 파찰. 이 정도 외워두시고. 자, 그럼 확인해 볼게. 나중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우리가 배우게 돼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요. 교체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나왔던 내용과 같습니다. 종성 발음의 제약 때문에 대표음으로만 발음해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리죠. 종성이 여기 있을 때 종성의 경우 얘가 제약을 받게 되면 두 가지 제약이 발생합니다. 종성 다음에 뭐가 안 왔을 때 여는 법칙에 해당하는 환경이 아닐 때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오면 제약을 안 받지만 모음 여는 법칙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제약을 받습니다. 그 제약이 첫 번째 한 개의 자음만 발음된다. 요게 뭐냐? 어려운 말로 자음군 단순화. 자, 두 번째 제약 대표음이 아니라면 대표음으로 발음할 것. 그때 대표음이 뭐 있다? 바닷가, 미남이랑. 잘 생각해. 바닷가는 뭐? 안 울림 소리. 미남이는 뭐? 울림 소리 중에 비음. 리을은 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대표음으로 바뀌는 걸 뭐라고 부른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자음군 단순화는 두 개의 받침, 겹받침이 있을 때 하나가 사라지는 거니까 이거는 탈락이라고 부르고요. 탈락이 당기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그 소리 대신 다른 걸로 소리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선수 교체하듯이 교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미남이랑이라고 하는 받침은 그대로 미남이랑으로만 발음됩니다. 얘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여기 지금 보세요. 뭐뭐뭐 있어요? 대표음에 해당되는 거 미음, 니은, 미남이랑이 있고요. 바닷가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울림소리인 미남이랑은 받침에서 모조리 그대로 발음됩니다. 네, 다른 받침은요. 전부 다 바닷가 중에 하나로 발음돼야 돼요. 그러면 잘 봐봐. 어떤 경우에 바닷가가 발음되느냐? 얘네들의 경우 비읍, 얘네들의 경우 기역. 대표. 나머지 쌍디귿 티읕, 지읒 쌍지읒 치읒, 시읒 쌍시읒 히읗 얘네들은 다 뭐예요? 다시 한번 대표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발음합니다. 나머지 얘네들은 바닷가 중에 하나로 발음되죠. 그럴 때 쉬운 건 아주 간단해요. 쌍비읍 피읍 요 라인에서 나는 소리는 다 쌍비읍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됩니다. 쌍기역 키역도 기역으로 대표음이 발음돼요. 나머지 얘네들은 뭐냐? 대표음이 아닌 얘네들은
다 뭘로 납니까? 디귿으로 납니다. 다시 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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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다 디귿으로 나요. 정신없지만. 그래서 아까 낮이 대표음으로 낮인데 디귿으로 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음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모음은 여기를 잘랐다고 생각하세요. 자, 다시 구간 구조를 작게 그리면 이럴 때 너무 당연해서 시험 문제 안 날 수도 있지만 여기 봅니다. 여기를 이렇게 요 사각형을 이렇게 따와서 확대시키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요. 좀 더 깨끗한 데다 적을 데가 없나? 선이 없네. 쓸까요? 작게? 음, 여기 이렇게. 어디다 쓰지? 여기서 할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 입천장이 됩니다. 여기가 뭐가 돼요? 혓바닥이요. 여기가 뭐가 돼요? 이빨이 있는 입 앞쪽이고요. 여기가 뭐가 되냐면 저 목젖이 있는 혀 뒤가 됩니다. 그럴 때 기억해 둘게. 지금 이렇게 그려진 상태는 입을 현재 벌리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입천장에서 혀가 뚝 떨어져 있으니까. 입이 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와 을을 발음해 보는 겁니다. 이와 을은요, 지금 이렇게 벌려진 상태로는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로는 발음이 안 됩니다. 이렇게밖에 발음 안 돼요. 얘네가 발음되려면 혓바닥이 턱이 위로 쭉 올라와서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이 다물어진 상태에서 발음됩니다. 얘가 위아래로 움직여요. 얘가 이나 은은 요게 위아래로 움직여서 닿아야지만 발음됩니다. 그래서 어금니가 붙어 있는 상태로 입이 닫힌 상태에서도 얘는 발음이 됩니다. 이, 으. 어금니끼리 붙어 있는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에서 이와 으가 발음이 돼요. 이는 저 앞쪽에서 발음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으는 쑥 들어갑니다. 혀가. 이를 발음할 때는 비교해 보면 자 일단 사각형을 그리고 지금 얘네는 단모음의 사각형이에요. 모음에는 총 21개가 있는데 단모음에 10개, 이중모음에 11개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건 단모음이에요. 단모음 외우셔야 됩니다. 진짜 할 때 단모음이고 이때 잘 보시면 단모음은 총 10개인데 단모음 사각형인데 외우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런 사각형을 그리고 이와 을을 먼저 그려주고 을을 발음하면서 입을 천천히 벌리면 어와 아가 발음이 됩니다. 자 이번에 단모음 손가락 욕하는 거 서로 손가락 욕하는 거 뒤에다 2개 써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와 오 발음 중에 우는 어금니끼리 닿은 상태로 입이 닫힌 상태에서 우 발음이 됩니다.
입을 닫은 상태에서는 오가 발음이 안 돼요.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입을 어금니끼리 부딪힌 다 있는 상태에서 오를 발음하면 오가 발음이 안 돼요. 우는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요거를 고스란히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어와 아, 우와 오. 그리고 짝대기 이모음을 하나씩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10개의 단모음이 돼요. 이럴 때 요 앞에 있는 걸 전설모음, 혀 앞에 뒤에 있는 걸 후설모음이라고 합니다. 기준은 혀의 위치. 혀의 위치. 자, 여기 보세요. 저 위에서 나오는 거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거는 뭐야? 입이 벌려져 있을 정도로 혀가 낮을 때. 얘는 혀가 높이 올라갔을 때 나는 소리. 그래서 얘네들 기준은 혀의 높이. 자, 서로 손가락욕이 있는 것들은 입술이 동그랄 때 동그래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뭐예요? 얘네들 원순모음. 원순모음. 얘네들은 뭐예요? 나머지는 동그라지 않으니까 평순모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예요. 요 정도까지. 이중모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중모음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죠. 요 정도까지만 일단 오늘 외워주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볼게. 음운 변동은 크게 교체, 축약, 탈락, 첨가로 나뉩니다. 교체는 선수 교체예요. 스펠링, 자, 철자, 표기, 스펠링에 있었던 것과 그것을 실제로 발음했을 때 그 둘이 같으면 음운 변동이 아니에요. 그 둘이 다를 때 음운 변동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교체, 축약, 탈락, 첨가는 뭐냐면 교체는 축구에서 선수 교체 같은 겁니다. 개수의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교체는 없습니다. 스펠링에 있었던 어떤 특정 음운을 실제 발음할 땐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하는 거 빼고 다른 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교체예요. 바뀌는 거니까 개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교체. 자, 축약은 뭡니까? 둘이 네모와 세모가 합쳐져서 네모, 세모가 되는 겁니다. 제3의 형태로 나타나요. 개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죠.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하나의 자음이나 모음으로 바뀌는 거. 탈락은 퇴장당하는 겁니다. 있던 걸 아예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발음할 때는 없습니다. 그게. 첨가는 없었던 것에 뭔가 발음할 때 추가되는 거죠. 총 크게 카테고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보세요. 교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음화, 된소리. 얘네들을 아마 학교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되기.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이거 4개나 배우고 있네. 자, 일단 됐고. 자, 여기서는 축약이에요.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음운이 되는 거.
자, 축약이 있고, 자, 탈락을 배웠네요. 학교에서 또. 탈락, 자음군 단순 하나 배웠고, 리을 탈락, 자음 탈락 중에 얘네 있고, 그 다음에 으 탈락이나 어 탈락, 모음 탈락도 있고요. 그다음 첨가 이렇게 크게 종류가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뒤에 맨 뒤에 정리되어 있는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보기 박스 또 시읒 발음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자, 교체에 뭐 있다? 음끝규 줄여서 할게요. 음끝규 비음아 유음아 그 다음에 구개음아 된소리 대기 이런 게 있고 축약엔 거센 소리 대기 학교에서 배웠고 탈락에 뭐 있었던 게 하나 떨어지는 거 이러한 탈락이 있고 이러한 탈락이 있는 겁니다. 첨가, 니은 첨가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학교 문제로 공부해야 돼. 여기 있는 거 사례 다 외워야 돼. 벌써 50분이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 탈락. 아니, 교체입니다, 교체. 선수 교체예요. 있는 거, 스펠링에 있던 특정 음운을 빼고 다른 걸 집어넣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아까 했었습니다. 음절이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걸 음절이라고 얘기해요. 끝소리는 여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자 보세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대표음. 자, 종성의 제약 중에 종성의 제약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한 개의 자음만 발음한다. 여는 법칙에 해당되지 않을 때 두 번째 대표음만 발음한다. 바닷가, 미남이랑 이 순서를 외우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이 피읍은 대표음이 아니죠? 자, 피읍은 비읍으로 바뀝니다. 기억나죠? 바닷가 장사 바닷가 자 글자의 모양으로 따지면 됩니다. 피읍 비읍으로 바뀌어 대표음. 자 입과 입은 모두 입으로 난다. 끝절의 끝 음절의 음절 끝 받침에서는 받침 종성에서는 바닷가 미남이랑밖에 발음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국어의 음절 끝 발음될 수 없는 자음이 놓였을 때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대표음으로 바뀌는 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세요. 얘네는 같은 소리 계열의 기억으로 피읍은 같은 소리 계열의 비읍으로 나머지 받침은 다 디귿으로 됐죠? 얘네 다 어때요? 뒤에 의미 있는 모음절이 오고 있지 않죠?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오지 않으니까 대표음으로 바뀌는 제약을 받아야죠. 제약. 이 두 가지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읔은 발음 안 되니까 얘네들이 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거 지금 뭐예요? 여는 법칙이 적용된 거죠. 입에다가 이가 붙으면 뒤에 뭐 왔어요?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왔죠. 그 중에 조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뭐에 해당되는 거야? 오케이. 여는 법칙에 해당합니다. 이러면 제약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발음합니다.
잎이. 이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얘네들 다 마찬가지 음운 변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거스리 규칙 알아두시고 또 자, 이것도 보세요. 부억에다가 애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뭐예요? 의미 없는 모음음절. 연음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약받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다 발음합니다. 부억해. 이게 표준 발음이에요. 자, 끝에다가 을 붙으면 어떻습니까? 이때도 의미 없는 모음음절라서 그대로 발음합니다. 끝을.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이해됐니? 음절의 끝을 읽지 요거 되게 간단하지. 비음아 유음아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 다음 시간에 요거 수업할게. 네. 녹화해놔서 네. 오늘